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내용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외 제작 영화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계획 이거 하고요. 네. 또 밀켄 컨퍼런스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밝힌 경제 비전입니다. 아, 그 두 가지군요. 네.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보도를 바탕으로 이 정책들이 과연 머리미하는지 또 이게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영화 관세 얘기 같지만요. 사실 들어보면 무역 정책, 또 국내 생산 장려, 더 나아가서 좀 더 큰 경제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그렇군요. 특히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서 그 큰 그림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영화 관세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니, 와,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배우 존 보이트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 혜택을 더 달라고 했는데 정작 나온 건 관세 카드였어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를 원한다, 뭐 이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업계는 당연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미국 영화 산업에는 뭐랄까? 거의 재앙 수준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앙 수준이요? 네, 비용 상승은 뭐 불보듯 뻔하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지금 현재 미국은 영화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나라라는 점이죠. 아, 순수출국인데? 그렇죠. 근데 더 의아한 건 이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 우려를 들었다는 거예요. 영화의 국가안보? 그건 좀 쉽게 연결이 안 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까요? 예를 들고 해외에서 영화 찍는 미국 회사도 포함되는 건지? 바로 그 점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의문이 많고요.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법적 문제까지요? 네. 게다가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이 좀 낮은 제작 비용이나 세금 혜택으로 미국 영화 제작을 유치해왔던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국가들한테는 이게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있는데요.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영화나 TV 제작에 쓴 돈이 28%나 줄였다고 해요. 아, 28%나요? 꽤 크네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이런 스트리밍 기업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영화 관세가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하셨는데 밀켄 컨퍼런스에서 나온 그 베센트 장관의 경제 비전, 이거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 네. 그 베센트 장관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경제 황금기를 만들겠다. 뭐 이런 목표를 밝혔는데요. 핵심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무역, 그러니까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세금 감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공제는 영구화하고 기업들이 설비나 공장에 투자할 때 그 비용 전액을 그 해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 이걸 100% 비용 처리라고 하죠. 아, 네네. 그 투자 비용을 바로 세금에서 빼주는 거요? 맞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투자를 확 늘리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100% 비용 처리 확대라는 게 기업들이 예를 들어 새 기계나 공장을 사면 그 해 세금 계상할 때 그 비용만큼 바로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를 빨리 하라는 강력한 신호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의도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축은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네. 인허가 절차 같은 걸 좀 간소화해서 build, baby build, 즉 건설하고 개발하는 걸 촉진하고 또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빌드 베이비 필드. 강력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무역, 감세, 규제 완화,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제조업이나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성장도 이끌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워렌 버핏의 말, 절대 미국의 반대로 베팅하지 말라는 말도 인용했고요. 결국 이 관세라는 게 미국 안으로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뭐랄까? 당근이자 채찍 같은 그런 역할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동시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낮추겠다는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려는 걸까요? 이게 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대신 민간 부문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재민영화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재민 영화요. 네, 그러니까 정부 역할은 줄이고 시장의 힘을 키워서 성장도 하고 적자 문제도 해결하겠다. 뭐 이런 논리인데 물론 세금 감면이랑 이게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모 신용시장이 요즘 많이 크잖아요. 이게 은행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반증이라면서
금융규제 완화 필요성도 살짝 내비쳤고요. AI나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에서 미국이 우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아, 미래기술까지. 그럼 이런 비전이 발표됐을 때 시장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했고요. 그리고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 애플이 밀렸군요. 네, BNY 멜론의 CEO 로빈 빈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지금 상황, 관세냐, 무역 정책이냐, 규제 완화냐 이런 여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도 좀 불안해했다는 거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특히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유동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GDP의 7%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냐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거든요. 7%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특히 유럽 투자자들 중심으로는 미국 자산 비중을 좀 줄이려는 위험 회피, 디리스킹 움직임도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미국 자본 시장만큼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요. 대체할 만한 시장이 마땅치 않군요. 그렇죠. 물론 베센트 장관 본인은 안정적인 금리 환경과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에 만들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상당히 좀 논쟁적인 영화, 관세부고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이걸 포함하는 베센트 장관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관세, 감세, 규제 완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략, 그리고 그 배경에 깔려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이것이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제 생각에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윤리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이죠. 강력한 의지요? 네, 베센트 장관이 AI나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혁신 분야와 또 철강 노동자 같은 전통 산업을 동시에 강조한 걸 보면요. 만약 이런 경제 비전이 계속 추진된다면 기업이든 투자자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변화에 대비하고 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